네, 전일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400선도 넘어서게 됐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이제 수주 등과 같은 개별 모멘텀 그리고 호실적이 확인이 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또 이어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종목별 전략 두 분과 세워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폭스바겐과 다임러그룹의 배터리팩 하우징을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전일 이제 관련된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용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이제 알루코는 공시를 통해서 과거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며 이 보도에 인용이 됐었던 삼성 SDI의 이 신제품 개발 테스트 진행은 현재 진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 또 본격 진출하는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장님? 요새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정말 뜨거운데 네. 이게 못 올랐던 기업들 중심으로 순환매도 잘 돌고 있는데요. 어쨌든 알루코가 사실 이쪽과는 이제 관련이 없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이틀째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사실 알루코라는 게 그 알루미늄을 이용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고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는 이제 뒤에 그 알루미늄 같은 이제 메탈 케이스를 또 만들기도 하고 또 TV에 들어가는 그 알루미늄 샤시 그것도 이제 만드는 게 주력인데 그쪽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되게 좀 안 좋게 흘러가면서 이게 주가가 한때 6,000원 했던 기업이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1,000원까지 빠지는 좀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이 LG화학과 또 SK이노베이션의 이런 이제 관련된 배터리 이제 하우징팩을 납품했다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이 배터리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또 소재가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납품이 되면서 이제 주가도 반응을 하는데 일단 삼성 SDI하고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언급을 네. 했고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합쳐서 지금 확정된 물량이 4,75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3,000억 정도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추가 3,000억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확정된 물량이 4,750억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도 2,600억이면 지금 매출만 봤을 때는 지금 시총은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네, 거기다 네. 영업이익률 10%만 잡아도 1년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1년으로 그냥 우리가 예상을 하면 470억의 이익이 그냥 바로 여기에 꽂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은 이틀째 상한가를 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좀 정확하게 수주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IR을 통해서라도 좀 알려주면 투자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그런 제가 전자공시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걸 좀 회사에 요청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좀 공시를 해서 알려주면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몇 년짜리인지 네. 도대체 LG화학이 얼마만큼이 확실히 들어가고 근데 단지 그냥 기사 내용만 확인만 해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그냥 이 기사 내용을 우리가 그냥 종합을 해서 이걸 믿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시총은 말도 안 되게 싼 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3,000억 이상의 시총은 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 추가적으로 상한가 한 번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유의하실 거는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된 건지는 그건 직접 좀 한번 그 회사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주주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회사 측 IR 담당자를 통해서 좀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라고 조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코론 글로벌입니다. 호실적에 힘입어서 전일 이제 또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신사업 추진 또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성장성보다도 네. 당장은 주가가 쌉니다. 네. 이 부분이 계속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론 글로벌을 하게 되면 이제 과거에 건설 부문과 함께 상사 역할도 같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산업 소재까지 그리고 또 거기다 지금 해외 수입차 판매까지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제 건설 쪽이 아직 여전히 매출 비중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한 부분 보면은 역시나 시장의 기대에 눈높이에 맞게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연간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부터 뭔가 의미 있게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 여러 가지 코로나19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이 모듈러란 쪽에 대해서 물론 이제 코론 글로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쪽이고 몇몇 건설사들도 이쪽에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듈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레고 블록 아시죠? 네. 그처럼 찍어서 바로 이제 그냥 만들어서 기존에 만든 부분들을 계속 쌓아 올리는 이런 형태의 패턴이다 보니까 공기도 단축되고요. 게다가 어떤 효율적인 측면도 높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코론 글로벌도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이제 건설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요인들, 특히 이제 공급 확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 쪽으로 좀 많이 이양을 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이제 건설사들의 이익이나 앞으로의 변화가 계속 좋아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만 확인되게 되면 건설주도 나를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들은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 일단 최근 들어서 어떤 이제 중기적인 저항을 돌파하느라고 약간 종가가 고가는 나오지 않는 패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봤을 때는 일단 바닥을 다지고 곧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직전 한 12,000원대 중심의 안착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6,500원대 중심으로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평가를 끌고 갈 수 있겠다는 쪽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인데 16,000원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적으로 급등한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피롭틱스인데요. 전일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피롭틱스 이제 반기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요. 매출액이 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8%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가 급등과 함께 전일 주가는 뭐 신고가 흐름이 연출이 됐고 예전에 이제 차장님이 5월에 피롭틱스를 추천해 주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또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올해 뭐 실적 되게 좋을 네. 거라고 좀 생각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모멘텀도 많고 근데 이게 좀 아쉽게도 그때 주가가 좀 크게 오르지 못했던 배경은 2차 전지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소재 업종에 굉장히 이제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업종군이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소외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어제는 그 엄청난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기업이 사실 지난 2년간 굉장히 좀 적자를 봤거든요. 2년 동안 적자 보면서 주가도 많이 부러졌는데 올해 1분기도 흑자 나고 2분기는 뭐 시장 예상치가 한 40억대였는데 영업이익이 70억이 넘었으니까요. 굉장한 깜짝 실적을 냈고 특히 삼성 SD 향으로 지금 노칭 장비라고 하는데 그 장비를 아마 4년에서 5년 정도 좀 독점 납품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매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또 폴더블 폰에 요새 이제 이번에 갤럭시 폴드 2도 9월 1일 날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예전에는 이제 필름을 부착을 했다면 이제는 UTG라고 이제 굉장히 얇은 유리를 이제 거기에 넣게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유리를 가공하는 이 절삭이 어떻게 보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팅 장비가.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과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굉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결국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테마에 휩쓸리는 종목이 아니라 네. 한마디로 나는 이제 실적이 너무 좋다. 이거를 이제 만천하에 이제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탄탄한 이제 체력을 기반으로 해서 좀 모멘텀까지 바탕으로 한다라면은 추가 상승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한 2,900억,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충분히 4,000억, 뭐 많게는 5,000억까지도 저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더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리고 싶고 최소한 한 19,000원 레벨까지도 한번 도전해보는 좀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롭틱스의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한국전력입니다. 이 말레이시아 전력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일 전해지면서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전력은 이 해외 수주 모멘텀이 전일 부각이 됐고요. 주가가 7% 넘게 올라 2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주가의 추가 상승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네, 일단 시장에서 안 간 종목들 많이 찾고 있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어제 뭐 화장품 쪽도 움직였겠지만은 그래도 못 간 대표적인 쪽이 하나가 또 한국전력이 아닐까라는 관점과
함께 또 호재가 나왔었죠. 네. 특히 이제 해외 진출도 한다. 한국전력도 해외 쪽에서 뭔가 변화를 꿈꾼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이 말레이시아 가스복합 발전 사업을 계약을 했는데 약 한 21년 동안 3조 5천억 정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아마 올해 그 전반적인 실적 동향과 관련됐을 쪽에는 장기적인 흐름들은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또 2분기에서 3분기 특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또 적자로 또 전환되면서 약간 불안감은 실적의 불안정성은 있다고 보여져도 특히 저유가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정도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여름철은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좀 높죠. 그런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기 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고요. 특히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를 쓰려면은 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중기적인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되 특히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봤을 때는 한전 같은 경우 일단 너무 낙폭이 과됩니다. 네. 너무 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적어도 한 2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 보유하신 분들이나 추가적으로는 한 단계 레벨업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오늘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예상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946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92% 급증한 63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신작 모멘텀이 되기를 하고 있고 최근의 주가도 신고가 흐름입니다. 넷마블을 둘러싼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넷마블은 사실 게임 회사죠. 게임 네. 회사라서 게임도 요즘에 나왔던 신작 게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중박 이상의 흥행을 좀 기록했고 해외 쪽에서도 좀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좀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은 좀 상황인데 결국 이 회사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그러니까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이 알짜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의 이제 소속사죠. 그게 이제 가치가 지금 한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분 25% 갖고 있기 때문에 1조 원 정도 지분 가치를 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또 카카오 뱅크라든가 이 알짜 회사들 NC소프트 지분까지 갖고 있는데 알짜 회사들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면서 그런 것들까지 좀 가미가 되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대미는 올해 이제 9월이나 10월에 아마 공모주 청약을 할 것 같은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상장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가 계속 일어나면서 굉장한 좀 주가 상승을 좀 일으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면서 최근에 NC소프트보다 월등히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주가 상승은 좀 과도한 감은 있어요. 지금 PER이 그 올해 실적 기준으로 거의 50배 가까이 되거든요. 네. NC가 한 20배인데 그렇게 봤을 때 같은 이제 게임업 제가 이제 두 개를 좀 비교해 놨는데 이게 이제 빨간색이 NC소프트고 밑에가 네. 이제 그 넷마블이거든요. 2018년도에는 사실 넷마블이 위에 있었어요. 시총도. 근데 이제 리니지 나오면서 완전히 역전이 됐는데 최근에 또 반대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또 NC소프트 쪽 최근에 리니지 M게임이 약간 매출 순위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오다 보니까 또 넷마블로 약간 교체하는 수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주가 좀 약간 오버스팅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저는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빅히트 엔터 공모가 9월이나 10월까지 있으니까 주가 급락보다는 조금 횡보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반영이 된 지금 주가의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까지 시장의 특징주들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그리고 펠리조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